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좌에서는 이상화 고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김문일의 마당 깊은 집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이 그림은 그 수성못 입구에 가면은 상하동산이라고 있죠. 이 그림 거기에 있습니다. 수성구에서 이거 빼앗긴 들에도 본문 오는가 이 시비와 이 좌측에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빼앗긴 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빼앗긴 들은 어디지요? 대부분이 수성구에 있는 들한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게 이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빼앗긴 들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남구 앞산 밑이라고 되어 있죠. 앞산 네거리에 있는 전보맨션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상하의 바로 밑에 동생인 서울대 교수를 사회학과 교수한 이상백 씨가 1962년 3월에 동아일보의 기고문에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빼앗긴 들은 수성구 들한길이 아니라 앞산 네거리 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100년 전 1926년 경계는 이게 대구 읍성 내를 벗어나면은 수성구나 남구나 지금 다 수성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시내 버스를 타면은 명덕 네거리까지만 갈 수 있었대요. 그 명덕 네거리 이후부터는 전부 다 벌판이었고 전부 봄이 되면은 보리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밖에 없던 곳이었고, 그래서 그 앞산 네거리 밑을 이상하 시인이 할 때 했다고 하는 기고문이 있어서 그 일부 사람들이 여기일 것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와 수성구가 지금 어떻게 번영하는데, 지금 수성구에서 문학제까지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빼앗긴 들이 수성구 들어안길이면 어떻고 앞산 남구에 있는 앞산 밑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빼앗긴 들의 민족장시 작품, 이게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하 시인의 흔적이 또 대련중고등학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강좌할 때, 강의할 때 대련중고등학교 교과를 이상하 씨가 작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과가 대련중고등학교 교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하원에 있는 상하 가족 묘역입니다. 제가 요 뒤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요게 이 상하 시인의 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하 동산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두루 공원에 강복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물 동산에 요게 있습니다.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시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달성공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비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48년에 지었는데, 여기에는 빼앗긴 들에도가 아니고 나의 침실로에 일절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하 시비에 대해서는 달성공원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하 요거는 백시 고택입니다. 여기에 이 상하고택을 나오면은 뽕나무 골목으로 나오다 보면 이런 집이 주막집이 있는데요. 요게 이상정 백씨가 살았던 고택이랍니다. 그럼 이상정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사형제가 다 백부 이로씨가 경영하던 우연소류에서 공부를 했었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국학원 대학의 역사학을 전공하고 와서 24살 때 귀국해가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서울에 있는 경신학교, 그 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개성학교와 치명학교의 미술교사로서
했었답니다. 지난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강 화가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상정 백씨가 28살 때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정 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상정이라고 사용한 게 아니고 가명인 이연호라고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만난 평양 출신의 긍기옥 여사와 거기에서 간단한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긍기옥 여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루 비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긍기옥 여사와는 자녀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이 상정 씨가 망명하기 전에 청도 출신의 한분희 씨라고, 한분희 씨가 이상정 씨보다 한 살 많답니다. 여기에서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딸은 이숙희라고 맞이는 첫돌 무렵에 죽고, 둘째 선희가 살아있고 아들의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 자식입니다. 지금 이상정 씨 후손은. 긍기옥 씨한테는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8년 43세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정은 경상도 몫으로 이혼을 하다가 47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각 정당에서 서로 자기 당에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40여일 후에 갑자기 내희열이 와서 급사를 했답니다. 그래, 이상정 씨가 돌아가실 때 시민장으로 치러줬다고 하네요. 다음에 요 옆에 건물이 박기동 고택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그 대구 최초의 상공회의사 소장했던 분인데요. 우리 일정 강점기 때 우리가 그 다음 강좌에서 보여드릴 석재 서병호 선생님과 그 서예의 쌍벽을 이루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합천해인사 8만대장경 편액을 쓴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 작품이 우리 대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33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문일의 마당 깊은 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딘가 하면은 계산 성당에서 나오면 쪽문으로 나오면 뒤에 서영 홍합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원래 마당 깊은 집의 배경 장소는 이 종로에 우측에 보이죠? 동그라미 있는데 골목에 있었는데 여기에 집을 구할 수 없어서 옛날 남성동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지난해에 요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좌측이 계산 성당이 되었고요. 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홍합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 서영 홍합집 나오죠. 유명한 요 안에 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앞에 가는 벽에다가 마당 깊은 집과 관련되는 벽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벽화 중에 하나가 54년 그 시간 속으로 이런 게 이제 이랬는데 이 마당 깊은 집이라는 시대적인 역사가 54년에서 이루어졌던 1년간의 모습, 장관동을 일대로 그려진 자전적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면은 마당 깊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벽면에 길라민의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일 그 소설가가 자기 아버지가 6.25 때 자진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자기 누나와 자기는 신문 배달하면서 동생 둘하고 같이 여기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길라미인데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소설의 마당집에 나오는 대사 중에 길라마 네가 커야 한다. 그래야 혼자 살아온 이 애미 가부 서름을 풀 수가 있다 하는 요 대사가 좋아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 종로 골목에 가면은 여기에 요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김원일 소설 마당 깊은 집에서 주인공 길라미가 신문을 돌리다가 잠시 걸터 앉아 쉬면서 희망을 꿈꾸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엄마의 마음인데요. 요것도 마당 깊은 집에서 나오는 주인공 길라미 엄마가 요게 막내 길수입니다. 동생 둘 중에 하나. 였고 신문 배달하러 간 길라미를 기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구 종로 호텔 앞에 있습니다. 자, 마당 깊은 집은 지난해에 개원했는데요. 문학 체험관입니다. 여기에 문학관에 들어가면은 뭐 마당 깊은 집 모형도 있고 등장인물 소개하는 코너도 있고
당시의 대구 풍경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라미 방도 재현해놨고 김원일 작가의 기증품 아카이브와 작가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당 깊은 집 서문 중에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가난은 절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마당 깊은 집 어떤 집은 남루한 삶은 언제나 언덕 위에 집처럼 푸른 하늘과 더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꿈이 있었던 집으로 자기가 그리고 싶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온 풍경입니다. 당시의 풍경. 자, 이거는 등장인물 이쪽에 소개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당시의 풍경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 요거는 김원일 작가의 기증품 아카이브가 되어 있고, 요거는 김원일 작가의 방을 꾸며놓은 겁니다. 자, 그럼 김원일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김원일 작가는 42년생인데요. 경남 김해의 진영에서 태어났고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월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살 때 진영에서 대구로 올라와서 대구에서 이렇게 학교를 하고 그 영남대학 편에서 66년도에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한 신춘문예에 1961 알레리제가 당선되어서 등단을 하게 되었고 현대문학에도 당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런 작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 마당 깊은 집은 마당 깊다는 하는 것은 마당 자체가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988년도에 나온 작품입니다. 자전적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90년도에 TV 드라마로 MBC에서 8부작으로 이 마당 깊은 집을 방영을 했습니다. 이래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시간은 6.25 동란이 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 이듬해 54년 4월 달부터 1년 동안에 이제 장간동 일대에서 이루어진 일을 그 자전적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은 2층에는 세입자가 살고 그 1층에는 그 5가구가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마당을 보면서 길라미를 1인称 주인적으로 해서 1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6가구가 한 집에 산 것은 아니고 서울시상에 자기가 여러 장간동 일대에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꾸며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 결론은 이게 이제 그 주인집이 마당 깊은 집을 허리버린다고 이렇게 결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래 보시면은 자, 새들은 살던 집인데요. 요거는 14살 때 요 피난살이 생활상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전부 다 요 실제 장소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준혼의 집만 빼고 준혼의 아버지는 상위 군인이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내 집이 다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위치에는 부잣집 마님이 사는 주인집이고, 첫째 방에, 그죠? 요래는 아래층에는 경기도 연백에서 온 경기댁, 그 다음에 준호댁, 평양댁, 김천댁, 길라민의 이런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길라민의 방을 재현한 모습입니다. 실제 이 재봉틀은 김한일이 작가 어머니가 쓰던 재봉틀이고 이 한복은 직접 그때 만들었던 한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서상동 고택은 다음 강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